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서광진입니다. 전환길의 10만 대군 동반 입당설 발언에 이어 윤석열표 신천지 10만 당원설이 폭로되었습니다. 심증으로만 존재하던 대선 경선 신천지 개입설이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으로 처음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신천지가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도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2차례 막아준 데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현재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인 통일교도의 국민의힘 기획 입당 의혹 역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 운영되어야 할 정당을 종교 집단이 당원 가입을 사주하여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신천지와 통일교의 기획 입당과 정치권 로비 문제는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일벌백계를 통해 특정 종교 집단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다시는 반복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공당으로서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행위를 수용하는 국민의힘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당권 장악을 위해서라면 차떼기 입당 같은 이런 방식의 동원 체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이를 당내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정당이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12.3 불법개헌과 내란 획책으로 진작에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입니다.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내란 수계를 옹호하기 위해 용산 관저로 몰려가던 50인의 도적이 지배하는 정당. 그러한 정당이 어떠한 책임도 없이 여전히 건재하고 쇄신을 내세우는 인물들마저 기존 권력 구조에 기생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련 없이 역사 속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정부에 국민의힘 해산을 정식으로 청원한 바 있습니다. 신천지와 통일교 사안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상실했으며 더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당 해산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을 정치적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움직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춘생 전 정책위의장 발언 있겠습니다. 네, 정책위의장 정춘생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비대위원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른바 먹튀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선거법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둘째, 정당이 비용 반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 경상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강제 차감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은희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하실 당시 밝혔듯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는 재력과 무관하게 유능한 인물에게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국민의 혈세를 반납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동원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은희 의원께서는 다른 분을 염두에 두고 발의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1호 대상자는 내란 수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윤석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은 반드시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에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먹튀 방지법이 통과되면 버티기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발의 당사자인 조은희 의원과 국민의힘이 구차한 이유를 대며 반대할 일이 없길 바랍니다. 먹튀방지법의 통과와 함께 시급한 과제가 또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 안에서 거대 양당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소수 의견이 충분히 포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의 과제로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기초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거대 양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법안만 통과시키고 정치 다양성과 다원성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과제들은 후순위로 미루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개혁,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논의합시다. 양극단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유권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3, 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먹튀방지법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킵시다. 그리고 그에 앞서 지금 당장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진짜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준형 의원님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매국을 가르치는 비밀 전문 학원이라도 같이 다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미국에는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을 절벽으로 내모는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그리고 한미관계는 특별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국 관계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깊고 오래된 관계는 상호 행위에 따라 그만큼 큰 영향을 받는 법입니다. 특히 관계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오랜 역사와 신뢰를 무시하고 압력 행사와 거래 대상으로만 간주함으로써 미국은 한국 대외관계의 최대의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도하고 온 세계가 힘들게 쌓아왔던 협력의 규범과 약속을 가차없이 저버렸습니다. 기후협약,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를 마비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적대적인 나라들보다 친구였던 국가들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미국의 배신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더욱 거칠고 더욱 부당합니다. 한미 FTA임에도 불구하고 25%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수천억 불의 투자기금 객출은 또 무엇입니까? 미국 제조 보험을 위해 한국이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관세 몇 프로 선심서듯 깎아주면서 농산물 수입,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 등 한국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양보를 요구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국방비를 대폭 증강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턱없는 수준으로 올려받으려 합니다. 작년 하반기 국회를 통과한 분담금 합의를 무효화하고 현재 9배이자 우리 예산의 2%에 해당하는 100억 불을 달랍니다. 기존 금액도 다 못 쓴 방위비가 2조 원이 넘는데도 막무가내 생떼를 씁니다. 매년 총액을 정해놓고 분담금을 올리는 구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식 갑질의 절정은 전략적 유연성 압박입니다. 주한미군의 기본 역할은 대북 억지와 한반도 안정 유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논란과 불편함에도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며 돈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자국의 동북아 전략을 위해 사용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한미군의 주 임무가 미국의 전략 수행이면 비용도 미국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큰 일은 미국의 전쟁에 우리가 끌려들어갈 위험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미 군부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포장으로 동북아 유사시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의도를 노고라 합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우리 청년들이 낯선 땅의 전장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75년 전에도 강대국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약속 파괴자, 규칙 파괴자 미국과 어려운 협상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협상팀에게는 또 다른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선을 넘는 내란 잔당과 일부 언론의 내부 총질입니다. 이들은 신주 단지로 모시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미국이 파괴하고 있는데도 일절 침묵하면서 자국 협상팀은 절벽으로 미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매국을 가르치는 비밀 전문 학원이라도 있어 함께 수강하는 것은 아닌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가장 어이가 없는 주장은 한덕수 당시 대행의 협상을 막았다고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은혜를 입었다며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전부 내어줄 기세로 국익을 건 협상을 자기 선거에 이용했던 자를 두둔하는 것입니다. 정통성 없는 내란 공모자의 매국 협상을 내버려 뒀어야 했다는 말인가요? 일본이 협상을 잘했다는 것도 틀린 주장입니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줄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그것도 모욕적으로 내어줬습니다. 서명 직전 트럼프가 대미 투자기금을 즉석에서 펜으로 고쳐 썼을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일본이 잘 이행하는지를 점검해서 마음에 안 들면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일본의 협상은 다른 나라의 민폐가 될 나쁜 신뢰를 남겼습니다. 트럼프의 부당한 압박을 한국이나 EU 등과 공조하며 함께 버텨줬어야 했는데 방어 진지에서 먼저 이탈해버렸습니다. EU도 일본에 이어 미국에 굴복함으로써 한국의 협상팀이 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국제규범을 어기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당사자가 미국이라는 것이 팩트이자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국 이익만 앞세우면서 거칠게 몰아붙이는 미국을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뢰할 것인지 물어야 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는 그 이름에 걸맞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협상을 수용해서는 안 되며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 협상이 얼마나 어렵고 불리한지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나가면 어떤 결과라도 지지하고 함께 버텨줄 것입니다. 4대주의 내란 잔당과 미국의 극우가 한편이 되어 방해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내란을 함께 이겨낸 것처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암초는 암초에 불과할 뿐 대한민국 호의 항해는 멈출 수 없습니다.